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갓큐미스트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인류의 문명과 화학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하이탑 페이지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총 12가지의 문제가 개념 확인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강의 시간은 막 50분, 58분 막 이렇게 되는데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12가지 문제만 풀고 정말 끝낼 거기 때문에 강의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꼼꼼히 제가 다 미리 풀어봤고요.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풀었던 문제들이라서 조금 편안하게 풀었는데 제가 썼던 문제들을 다 지우고 나서 다시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제가 적었던 내용들 다 지우고 이제 다른 페이지 옮겨서 제가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할 건데 우선 먼저 양해를 드릴 점이 제가 그동안 항상 따로 공간이 마련된 곳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지금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잡소리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좀 전문적인 산발이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어떤 이용할 만한 철을 이용해서 이 카메라를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 카메라가 내리 찍고 있는 모습인데, 일반 강의들 같은 걸 보시면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거나 파워포인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약간 그림자 같은 걸로 인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 저는 직접 제 손으로 다 써가면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여러분들 진짜 필기하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인류의 불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 당연한 말이죠. 불은 당연히 어둠을 밝히는데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따뜻한 것이 불이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인류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불의 이 세 가지 정도를 외워달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 바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토기와 유리 등 생활에 유용한 도구를 만드는 데 이용하였다. 당연히 생활 방식의 변화를 추구했다고 하니까 얘도 역시 맞는 보기. 1번, 2번 모두 맞는 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3번, 공기 중에 질소를 연소시켜 얻은 질소 산화물로 질소 비료를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마 하버 보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씨가 조금 그렇네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3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하버와 보슈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하버 보슈법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릴 때 첫 번째 강의 때 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버 보슈법 질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버 보슈법 같은 경우는 불의 이용과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고요. 이 따로 질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안하는 것 자체에서 400에서 600도씨 그리고 200에서 400기압을 이용해서 이 하버 보슈법을 이용해 질소를 인공질소,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어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의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 밑에 것까지 다 살펴볼게요. 4번 광속으로부터 구리, 철 등의 금속을 얻음으로써 청동기, 철기 문명의 계기가 되었다. 당연하죠. 생활 방식의 변화가 오면서 일단 불을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금속 같은 경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열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역시 높은 열이 있다면 얘네들을 쉽게 재련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옳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화학 연료의 이용으로 불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과 경토의 혁명이 일어났다. 당연하죠. 화학 연료를 이용해서 화석 발전도 하고 화력 발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발전들을 하면서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과 교통 역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번, 5번 모두 맞는 보기가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딱 읽어보시면은 얘가 질소를 관련돼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은 다른 것들은 그냥 통상적인 얘기로서 정답을 3번으로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구리가 주성분인 청동으로 만든 기구가 철로 만든 기구보다 먼저 쓰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두 개의 정답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문제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 답을 좀 골라보자면 중요한 부분이 구리를 왜 철보다 먼저 사용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강의 때 설명드렸듯이 일단 구리는 녹는 점이 철보다 매우 낮다. 그래서 3번. 그 당시엔 불을 높은 온도까지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녹는 점이 낮은 구리가 이온 가치가 훨씬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5번입니다. 구리는 철보다 산소와 잘 반응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철 같은 것들은 우선 산소랑도 반응을 하지만 여러 가지 반응하는 물질로 대부분 얻을 수 있게 돼 있고, 구리 같은 건 그 자체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리가 철보다 산소랑 잘 반응하지 않는다. 즉, 반응성 자체가 구리가 더 약하다는 점, 구리가 더 약하고 철은 강하다는 점에서 재련하는 데 있어서 부가적인 과정이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리가 좀 더 이용하기 편했기 때문에 먼저 쓴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과 5번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 Fe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보게 되실 텐데요. 수능 특강 같은 걸 풀어보시게 되면 이런 형식들의 문제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3번 문제 보시면 일단 기억, 원소 상태로 자연에 존재한다 되어 있는데 아까 2번 문제에서 봤듯이 반응성이 매우 큰 물질입니다. 철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원소 상태 그대로 자연에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산소와 반응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부산물들과 반응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모양을 가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합금도 만들고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철로 이용해서 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요즘에 이용 가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공하기 쉽진 않지만 여러 가지 모양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철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합금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방금 설명드렸죠. 합금을 만드는데 철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철에다가 크롬이온을 섞거나 이런 것들을 몇 개 섞어서 합금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술 과정 시간에 중학교 때 아마 배우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금 종류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합금을 만들 수 있다, 철이 합금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디귿도 맞는 보기.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소 순환 과정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이탑의 이 앞에서 개념 공부할 때 볼 수 있었던 그림일 텐데요. 이 내용 자체는 그냥 질소 순환 과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 속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보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콩과 식물의 뿌리옥테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이라고 말했는데요. 우선 공기 중의 질소가 기억은 공기 중의 질소가 번기에 의해서 산화된다. 맞는 보기죠. 당연히 같은 과정을 거쳐서 위에 그림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니은 같은 하부 보시법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이거는 사실 기억 같은 보기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부분인데 니은 하부 보시법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이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니은 역시 맞는 보기. 디귿 탈질소 박테리아 같은 경우가 나와 있는데 탈질소 박테리아는 질소를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질소 형태 NH4+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N2로 만들어주는 이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식물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이라서 디귿은 옳지 않는 보기라고 골라주시면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문항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석탄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에 매장된 양이 비교적 많다. 지구상에 매장된 양이 많을 때 이용하겠다는 거고요. 연소할 때 많은 열량을 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표면 가까이 채취할 수 있다. 만약 이게 막 지하 수십 킬로미터 안에 있다 그러면은 채취하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기에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용했다는 거 보면 지금은 차라리 석탄보다 석유가 많이 이용되잖아요. 그래서 석탄이 석유보다 오히려 훨씬 더 이용하기 쉬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맞는 보기. 연소 시 발생하는 기체가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CO2라든지 CH4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석탄 에너지를 쓰이는 이유로 적절한 것이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당연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부분이야. 부정적인, 다른 애들은 다 긍정적인 반면 얘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고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정답은 4번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공하지 않아도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옛날같이 이용했다는 것은 가공하지 않고 또 채취하기도 쉬웠다는 거니까 이거 역시 맞는 보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린 보기는 아니지만 석탄 에너지를 쓰이는 이유가 아니라 에너지를 조금 사용하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4번을 정답을 골라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20페이지 마지막 문제인데요. 6번 우리 생활과 관계된 몇 가지 물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 표면에 가장 풍부한 원소는 철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 따져보시면, 산소나 규소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철은 오히려 생각보다 뒤쪽에 있다는 거. 얘는 옳지 않다. 암모니아는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되어 있는데, 암모니아 화학식을 써보시면, NH3입니다.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질소랑 수소는 맞지만 산소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 보기 역시 틀린 보기가 됐고요. 자연계 모든 금속 산소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설명드렸었던 부분처럼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리 이런 것들 예로 드시면 아마 철 같은 것들은 산소랑 반응하는 거 맞긴 하지만 구리 이런 것들은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자연계 모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대부분.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셔도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모든이라든지 약간 절대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한 번쯤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석유를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석유는 CHO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합니다. 이건 맞는 보기니까 제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라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5번. 화석연료의 에너지는 태양에너지가 바뀌어 포도당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이거 광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어볼게요. 광합성. 이거는 일단 화석연료 자체와 관련이 전혀 없고 광합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7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의 발달과 관련된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단, 니은은 3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이다. 그래서 반응식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억과 니은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라는 것이 7번 문제고 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기억, 니은, 니은에서 고르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름 물질 써줍시다. 암모니아가 NH3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수소는 여기서 이미 공급해줬습니다. 수소는 됐고 이제 그럼 기억은 당연히 뭘까요? 수소는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질소겠죠. 니은 같은 경우는 일단 나 같은 경우는 묻지 않았으니까 일단 이 문제에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은요 CH4입니다. 산소는 O2겠죠. 그래서 물은 H2O인데 여기서 부족한 게 뭔가요? 탄소가 이쪽에 쓰이지 않았고요. 그러면 탄소가 나올 것인데 그냥 탄소를 써주면 되느냐? 그건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메테인의 연소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 메테인이란 건 그 자체로서 환경 오염 물질이기도 하지만 얘를 뭐라 그러지? 연소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이해하면 좀 편할까요? C가 들어간 것들을 대부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CO2와 H2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개수는 맞추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메테인이나 이런 화학 연료들을 연소시키다 보면은 탄소가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CO2를 생성해내고 수소가 들어간 것들은 당연히 H2O를 생성하게 됩니다. 산소랑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카메라상으로 잘 안 보이네요. 이산화탄소 뒤에 보면 조금 보이네요. 이산화탄소라고 적어주시면 완벽한 답을 쓰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기억 부분이 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와 수소를 이용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아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하버보슈법을 설명하는 것 같고요. 하버보슈법 딱 써주시고 상온에서 쉽게 일어나는 데 있었는데 얘는 온도 자체가 상온이 아니라 400에서 600도씨고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다가 높은 200에서 400기압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반응에서 산화철은 산소를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응을 보시면 산화철이 탄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철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산화철이 철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산소를 잃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맞는 답. 디귿. 기억과 니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했는데 기억은 질소이고 니은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질소는 이산화탄소를 일으키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지만 니은은 이산화탄소를 일으키는 물질이 맞다라는 거. 그래서
둘 다는 아니기 때문에 디귿 역시 틀린 보기가 돼서 답은 2번이라고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까지 풀어봤고요. 9번 문제 보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다음은 인류 문명에 영향을 끼친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첫 번째 설명,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의 원료로 이용된다라고 적혀있고, 두 번째로 연소 생성물에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로 오래전 시대의 생물체들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 자원이다 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밑에 보기를 좀 살펴볼까요? 철. 일단 연료로 사용되지도 않고요. 이런 고무 원료들 사용되는 건 이가 석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 같은 경우는 C를 포함하고 있으면 CO2를 방출하고 CH4를 방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생물체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 자원이다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화석 연료라는 걸 약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메테인을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메테인도 사실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원료 같은 것들은 석유 같은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화석 연료에 크게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벌써 3문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번, 11번입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에 관련된 인류 문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가 같은 경우 뭐의 사용은 인류를 추위와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으며 인류 문명이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적히는데, 기억은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 불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문제로 왜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니은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라고 하면 니은 보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부슈가 모어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니은을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니은을 먼저 적고 가겠습니다. 니은은 하버부슈법에서 설명했으니까 암모니아겠죠? 보죠. 암모니아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이 암모니아는 상온 상합에서 기체이다 라고 적히는데, 네, 기체입니다. 이것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니을 합성할 때 사용되는 반응물 두 가지입니다. 암모니아가 NH3잖아요. 네? NH3다 보니까 반응하는 물질이 N2와 H2, 이것이 몰수비만 정확하게 고려되어서 NH3를 만들기 때문에 반응물 두 가지 맞고요. 니은은 암모니아로 질소비를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역시 하버부슈법으로 질소비를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디귿 역시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항, 오늘의 마지막 문항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다음 인류 문명이 기여한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가 겁나 깁니다. 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는 지질시대에 생물이 땅속에 묻혀 특정 환경에서 분해되어 만들어진 에너지이다. 라고 적혀있고요. 나. 니은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과 철의 재련 등 인류 문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주요 원소, 탄소와 수소라고 적혀있는데, 기억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적혀있는데, 기억의 주된 구성 원소는 당연히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은 당연히 개념 자체에서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니는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암모니아 대량 합성으로 얘는 비료에 사용을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식량 증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귿. 디귿. 철의 재료는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다 했는데, 철 같은 게 아까 써져 있는 걸 잠깐 보시면 반응식을 써드리진 않을 거예요. 산화철이 결론적으로 철이 되는 거잖아요. 산소를 잃는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산화된 게 그냥 철이 되는 거는 산소를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뒤쪽 가보면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을 테지만, 산화 같은 경우는 우선 산소를 얻는 것이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이 개념은 약간의 오류는 있을 거라 볼 수 있지만, 일단 얘 같은 경우 산소를 잃는 거기 때문에 환원 반응을 이용했고, 사실 이 반응 자체가 산화 환원이란 말 자체가 산화만 일어난다, 환원만 일어난다라는 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얘가 산화라면 어떤 하나 환원이 돼야 되고, 환원이라면 어떤 건 산화가 돼야 됩니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철 같은 경우 산화철에서 철로 바뀌게 돼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거쳐서 디귿 역시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보기다 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탑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모든 설명을 다 마쳤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2강, 다음 단위 제목이 뭘까요? 넘겨볼까요? 싹 넘겨보시면
제 화학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